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만나는데 더 친해진 것 같죠? 아, 그러나요? 네, 오늘은 이제 정서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 역시도 실은 감정 컨트롤이 쉬운 건 아니라서 계속 공부하면서 다시 노력하고 또 내담자들한테 또 해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감정 운전대는 잘 잡고 계신가요? 자, 운전 한번 해보시죠. 감정 운전대를 잘 잡고 있나요? 네, 잘 가고 있나요? 네, 다행이시네요. 그러나 삑 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옆에 갖다 부딪히고 또 삑 할 때도 있고 또 내 스스로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죠. 자, 브레이크 한번 잡는 연습 해볼까요? 네, 브레이크 잡히시나요? 때로는 감정의 브레이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제가 미리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감정을 못 잡아서 생길 수 있는 게 정서 때문에 오는 것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불안장애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거는 지금 굉장히 큰 것만을 우리가 PTSD에서 다루는데 뭐 세월호라든가 성수대교 뭐 굉장히 나라에서 큰 사고들 그것만이 꼭 외상후는 아니고요. 실은 그건 빅 트라우마 아주 큰 외상후라고 치면 각각의 인생에 외상후가 있죠.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보면 실은 부모님의 이혼 이것도 외상후가 될 수가 있어요. 또 어머니 아버님도 남편한테 이렇게 폭력당하고 뭐 이런 폭언 굉장히 큰 부부싸움 뭐 작은 거 말고라도 이런 게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전학 가서 또 이렇게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는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또. 그죠? 그러나 위험하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경험되는 정서적인 것은 때로는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뭐 갑자기 불안이 막 올라올 때가 있죠. 근데 이건 정상적인 불안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안, 실은 이것도 정상적일 수 있어요. 과도하지만 않으면 돼요. 단 이제 과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진단명을 내리죠. 저렇게 불안장애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든 이런 진단명을 내립니다. 자, 또 볼까요? 앞에 강의에서도 말했듯이 우울증은 우리의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여성은 자주 와요. 언제 오는지 한번 각각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오나요? 제가 강연 때 조사를 했더니 남편의 월급이 안 올 때, 뭐 이럴 때도 와요. 뭐 떨어졌을 때 당연히 올 수 있죠. 그리고 부부싸움 할 때. 그리고 나서 또 애들이 성적 못 받아왔을 때 굉장히 우울할 때는 우리 많아요. 나라가 힘이 들 때, 뭐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뭐 오지요. 갱년기 우울을 뭐 당연히 오겠죠. 사춘기 우울은요, 오겠죠. 네, 1학년들이 우울하다고 자살을 생각한 애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요. 대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예? 중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초1, 초등학생들이 세상 살아서 뭐 하노? 학원 다닐 거. 때로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나 또 공감적 태도로 우리가 살짝 그 아이 눈으로 들어가면 이해가 될 것도 있죠. 부모님은 자주 싸우세요. 그리고 화를 버럭버럭 또 내셔요. 때로는. 그런데 마치 그게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원은 열심히 다니는데 성적은 안 올라요. 그런데 다 다니래요. 안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안 울을까요? 제 연구소에 지나가는 애가 하여간 뭐 있었고 어떤 엄마가 잠깐 들리셨어요. 상담받은 사례는 아닌데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가 아이들 우울도 고치나요? 예. 나만 고칠까요, 여러분? 부모님도 같이 고쳐야죠. 아이들 우울인데요. 그래서 제가 가족적으로 고쳐야 합니다. 가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울은 지금 뭐 온통 직장에서도 직무 스트레스도 너무 많고요. 그렇죠? 굉장히 뭐 많은 정서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큰 것만 제가 좀 뽑았는데 화. 여러분도 화 나시죠? 네? 뭐에 나세요? 갑자기 들어가 볼까요? 화 나죠. 막 속이 화가 막 제 동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막 올라오는데 우리가 빵 하고 다 같이 시작. 빵 하고 터뜨리면 안 되죠. 화라는 애는 화는 좀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또 꾹꾹 눌러보세요. 꾹꾹꾹꾹 꾹꾹꾹꾹 한 30년 눌렀어요. 안 터질까요? 빵 하세요. 시작. 펑.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가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터져 나오면서 뭐 요새 굉장히 그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뭐 때로는 정말 안 해야 될 짓도 부모님을 어떻게 했다는 둥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화라는 애죠. 더 심하면 분노라는 애들이죠. 이분들은 굉장히 화가 빨리 와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랜 시간이 좀 걸리는데 한번 봅시다. 우리 가벼운 또 어떻게 내가 대처할까? 이렇게 꾹꾹꾹꾹꾹꾹꾹 참을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뭐를 해야 돼요? 우리 일강에서 했듯이 의사 표현도 좀 해야 돼요. 왔다 갔다 대화를 좀 나누고 대화가 건강이 되면 조금 얘네들이 누그러져요. 자, 빼볼까요? 누그러져요. 좀 빠져요. 김이. 풍선이 팡팡팡팡해서 팡 하면 터지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후루루루루 불면 어때요? 이게 나가죠. 슈. 자, 쉬 해볼까요? 시작. 뭐 쉬싸는 거 아니고 이제 그 정서를 좀 빼봅시다. 쉬. 어떻게든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수용 능력을 알자가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뭘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큰 사람도 있어요. 바다처럼 넓으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도 있어요. 수용 능력이 한계. 그런데 내 수용 능력이 지금 한계예요. 못 받아주겠어요. 그럴 때 얘기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겠죠. 아이하고도 어떻게 해요? 부딪히겠죠. 엄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서로 비난할 뿐이겠죠. 방법도 없어지는데. 자, 수용 능력이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쪼그라듭니다. 작아져요. 내 자신이 굉장히. 그래서 빨리 터질 수 있어요. 모든 정서들이. 자, 넓혀보세요. 어떻게 넓힐까요? 이거는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여자분들은 친구들하고 뭐 하죠? 수다 떨어야죠. 욕만 하지 마시고 너무 뒷욕만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건강한 만남이 안 되는 것 같은 때로는. 그러나 또 수다도 필요하고요. 또요. 또 뭐 하면 수용 능력이 넓까요? 운동도 그렇죠. 네, 취미 활동 하셔야죠. 또요. 어, 노래 좋죠. 노래 하셔야죠. 뭔가 좀 빼내는 거 같고 또요. 신앙생활 하셔야죠. 부모가 수용 능력이 넓힐 수 있는 일은 너무나 많아요. 단 이걸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안 돼요라고. 언제 하실래요? 애 대학 가면요. 그 사이에 다 관계 나빠질 건데요. 엄마가 어디서 좀 풀고 와야. 아버지가 뭐 어디서 풀어야지. 근데 다 술로 푸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또. 그죠? 남자분들 이랬다가 또 싸우고. 이건 아주 위험한 방법이죠. 내 수용 능력이 작아졌구나. 이럴 때 빨리 알아차리고 조심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넓혀야 돼요. 그 방법은 다 좋은 방법들 다 쓰세요. 저는 좋은 약 다 쓰라 그래요. 정서적으로도 좋은 약 있으면 많이 쓰셔야죠. 자, 또 하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읽어볼까요, 같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접촉하고 떠나보내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알아차리기는 우리 기차게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자꾸 알아차리시는 거, 그게 좀 위험한 거죠. 자, 알아차리기 동작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주 쉽죠? 뭐 이거 뭐 다 아는 거, 그죠? 자, 근데 이게 짧게 안 돼요. 굉장히 길게 천천히. 알아차리기 시작. 알아차리기. 이거 제가 만들었어요. 이 동작을 10년째인데 이거 지금 아직 모르신다면 빨리 배우세요. 알아차리기. 소리 안 내셔도 되고 내셔도 되고. 내 정서가 어디서 기분이 나빴나? 어디가 슬픈가? 어디는 좋은가? 이것도 좀 알아차리셔야 되죠. 우린 보통 하나만 알아차려요, 정서를. 그래서 화 중독자는 화만 내요. 화를 빨리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울증을 깊게 앓으시면 잘못하면 슬픔만 알아차려요. 그래서 정서는 굉장히 중독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서가 다양하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제 동작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정서는 다양하게 있다. 단 지금 요게 조금 더 올라왔을 뿐이다. 우리가 심리 검사를 좀 해보면 이렇게 정서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안 뭐 이런 걸 볼 수 있는 이제 척도들이 있는데요. 실은 요 가운데 있으면 예를 들면 30에서 7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야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단 이렇게 끝으로 올라가고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호호호 히히히 하하하하. 나 죽어버려야지. 호호호 히히히 하하하하. 아이고 세상 못 살겠다. 아이고 좋아라. 무슨 조울증 환자입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러시면 부모가 너무 이러면 아이가 그 정서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얘는 어디다 맞히죠? 오늘은 굉장히 좋은데 내일은 너 절로 가. 뭐 이러고 척이 하고. 부모의 정서를 굉장히 잘 핸들링 하셔야 돼요. 내 정서 먼저. 그래야 그 아이가 그 정서를 어떻게 핸들링하지라고 부모 거를 보고 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못 배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내가 기분이 나빠. 아 네가 왜 기분이 나쁜데? 왜? 이러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애들도 뭐 언제 기분이 나빠요. 뭐 이렇게.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정서가 굉장히 우울한 아이인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좀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따돌림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중학생인데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학교 애들이 바뀝니까? 하루아침에? 아 친구야 같이 하자. 누가 그래요? 요새 아이들이 조금 더 이기적도 되고 더 내 거 이런 거 챙기는데 쟤랑 놀지 말자? 이래버리면 얘는 순간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성격이 확 바뀌었어요. 전학 오기 전과 전학 온 후가.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이걸 견뎌내고 어떻게 좀 해보고 친구야 안녕 하고 좀 인사 좀 하고 옆으로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애가 탁 얼어버려요. 이런 막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막 나오면서 순간 우리의 모든 거를 얼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멀쩡했던 애가 우울증을 걸렸다고 그러죠. 멀쩡했던 애가 불안장애를 걸려오죠. 그래요. 그러나 그럴 수 있다고요. 세상의 모든 정서들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알아차려 줘야 되지?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알아차려 주기 시작. 자녀의 정서를 알아차려 주세요. 그래서 너 지금 전화가 와서 굉장히 힘들겠다. 그치? 친구 없지. 엄마 나 밥도 혼자 먹어. 아유 어떡하니. 근데 막 세상 막 끝난 것처럼 이러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학교를 뛰쳐가야 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그 기간을 한번 견뎌보자. 그러면 애는 뭐가 생기죠? 견디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저는 또 가서 대처하는 연습을 시켜요. 친구야 안녕 하고 손 잡는 연습. 자 악수하는 연습 한번 해보죠. 예. 우리가 대놓고 악수하지 않더라도 정서적으로 손을 먼저 내미는 연습. 그리고 누가 물어보면 대꾸하는 연습. 그러면 대화가 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다음이 뭐예요? 접촉하기예요. 접촉. 내가 굉장히 우울하다. 부모로서 굉장히 슬프다. 자, 접촉하기 제가 만든 동작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접촉하기. 영어로는 컨택이에요. 다상당 개념에 있는 거를 제가 가져왔죠. 접촉하기. 시작. 접촉하기. 우울한 정서를 알아차렸어요. 접촉했어요. 내가 우울하구나. 왜 우울할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요. 애가 어땠어? 남편이 어땠어? 뭐 친정이 어때? 시댁이 어때? 뭐 세상이 어때? 그런 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나서 알아차리고 접촉을 할 때 그렇다고 며칠 우울할래? 네 하세요. 때로는. 그죠? 거기 잠깐 그 정서 나쁜 게 아니랬죠? 들어가요. 단 이렇게 계속 살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지가 좀 움직여 줘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인지 치료를 그래서 한다 그러는 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계속 사는 게 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죠? 그다음에 또 내 정서에 그 정서를 접촉하는 방법에서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좋은 영화 보시고 슬프면 우시고 그리고 노래 부르고 시장 쇼핑 좀 다니시고 10만 원 들고 10만 원 안에서만 사시고 왜냐하면 조증되면 어떻게 되죠? 돈을 다 써버릴 거니까. 그래서 카드비 나오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그 정서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서서히 떠나보내셔야 돼요. 자, 떠나보내세요. 서서히. 제가 아이들한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정서가 너를 파묻지 말게 해라.
괜찮아. 너 지금 우울하잖아? 지금 한 달째지. 그래. 그래도 너 학교 다니잖아. 그래, 괜찮다. 네가 얼마나 졌니? 어떤 아이가 굉장히 큰 동물을 선택했어요. 제가 이제 인형들이 있는데 큰 인형을 선택했어요. 원래는 이랬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쬐끄만 인형, 요만한 인형을 선택했어요. 이만한 애가 이만해진 거죠. 자신감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더 큰 거죠. 실은 계속 안 가요, 여러분. 어느 정도만 견디고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뭐 상담을 받든지 어떤 좋은 멘토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친구 관계가 개선되든지 그러면 달라져요, 상황이. 그죠? 그래서 그 기간을 홀딩해 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 홀딩하기, 견뎌주기예요. 다 같이 시작. 견뎌주기. 내가 나도 견뎌줘야 되죠? 지금? 여러분도 견뎌야 되는 몫이 있는 거잖아요. 부모로서. 근데 자녀도 뭐를 해야죠? 자기 정서를 견뎌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니까 화를 팍 내고 난리 나고 누구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막 더 상황이 나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슬프면 저는 울으라 그래요. 우세요, 차라리. 한 시간 내내 우시던가. 저는 상담실에 때로는 옆에 그냥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슬퍼서. 뭐 슬픈 경우 많죠. 이혼하고 오신 경우도 있고요. 부부싸움 하고도 오신 경우 있고요. 아니면 내 인생이 너무 슬퍼서. 뭐 사례를 제가 싹싹들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슬프죠. 애들도 슬퍼요. 왕따 당해 보세요. 얼마나 슬픈가. 한 애들 놔두고 다 등지고 있다고 사보세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자, 그럴 때도 역시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마치 내가 무너졌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이 이러고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서서히 어떻게든 나를 세우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 세워보세요. 손으로라도. 오케이. 다시 무너져 보세요. 이게 아주 손 갖고만 했는데도 무너지고 세우고를 누가 하죠? 여러분이 하시죠. 그죠?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또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자. 아직 힘 있으신가요? 부모님이 있어요? 네,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힘 없으면 애랑 싸우는 거예요. 힘 없는 자는 애를 때리는 거예요. 아동학대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왜요? 대화로 안 되니까 폭력 쓰시는 거잖아요. 그죠? 대화가 되면 조금 화가 나도 잠깐 스탑. 자, 스탑 외쳐봅시다. 스탑. 잠깐만. 시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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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도 잠깐만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스탑이라는 상당 기법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다 하는 거잖아요. 자, 잠깐만 이러죠. 그래서 잠깐만 정지하자. 더 나가면 더 나빠질 건데요. 더 싸울 건데요.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잠깐만 우리 잠깐 스탑을 합시다. 그런데 또 말하라고 나만 스탑해요. 그럼 더 열나죠? 잠깐이 어딨어? 같이 얘기해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는 걸 좀 약속하면 좋겠죠. 우리 30분만 스탑해. 오늘 저녁엔 우리 하지 말자. 그래서 아까 제가 브레이크도 잡으라고 그랬죠? 자, 브레이크 다시 잡으세요.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특히 이 작업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셔서 뭐 할 건데요? 얼마나 잘하고 싶으신데요? 다 못해요. 그죠? 얼마나 잘 사실 건데요? 다 미래 힘들어요. 그죠? 자, 어떻게든 그러면서 또 엑셀 잡으세요. 좋은 거는 나가야 될 거잖아요. 열심히. 한번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손동작으로. 발은요. 발도 가보세요. 가야죠. 또는 때로는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생각하세요. 또는 쉬세요. 멍 때리세요. 정서가 좀 쉬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열심히도 공부하시는데 이 공부하고 쉬세요. 그래야지 나도 좀 이제 쉬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허벌레. 자, 다 같이 시작. 허벌레. 자, 쉬어보세요. 쉬세요. 그죠? 자, 숨도 들이쉬고 잘 내쉬라고 그러죠? 깊게 내쉬세요. 불안 높으신 분들한테 쓰는 기법들이에요. 다시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이러면서 한 10번씩
다시 들이쉬고 다시 내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정서를 그냥 흘러가게끔. 뭐가 오나 하나에 잡히지 마시고요. 자, 잡아보세요. 온통 삶이 힘들어요. 온통 삶이 긴장돼요. 이러고 어떻게 사세요? 주먹 줘보세요. 계속 긴장 줘보세요. 이러고 살래요? 계속 평생을 60평생을 애한테도 이렇게 시킬래요? 자, 힘주고 열심히만 살아 이러고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힘들어서. 자, 빠보세요. 여러분은 긴장 이완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시 잡으세요. 긴장하고요. 또 릴렉스. 긴장 이완을 스스로 하셔야 돼요. 응? 긴장 이완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이 긴 삶에 누군 또 짧다 그러죠? 누군 또 길다 그러죠? 각자 알아서 선택하시는데 내 삶을 쉬어주고 열심히 하고 쉬어주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래야 내 정서가 같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저 점점점점점점 인내의 시간이겠죠.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나요? 홀딩한다 그랬어요. 견뎌주기. 견뎌주는 시간이겠죠. 단 자녀도 알아야 되겠죠. 부모가 견디고 있다는 걸. 부모가 인내하고 있다는 걸. 그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는, 잘 알죠. 우리가 잘하고 단 힘들 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데 못하죠? 그래도 찾으세요. 하다 못해. 어떻게든 내가 오늘 살아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시대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다 열받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거기 같이 열받으면 안 됩니다. 열받을 건 열받더라도 어느 정도 나를 조절해 가면서. 정서 조절이 쉽진 않아요. 저도 계속 해봐야 될 주제예요. 때로는 뭐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긴장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나 계속 살아왔듯이 누가 지켰나요? 뒤에 누가 지켰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그걸 그냥 우린 간 거예요, 인생살이를. 그렇게 한번 믿고 가보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